미국은 이런 일 없었냐? 있었어요. 언제? 1800년대 후반에, 1900년대 초반에 이런 일 수두룩 빽빽하게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서 이러한 그 사기꾼들의 시대를 거치고 난 뒤에, 그리고는 이게 대공황도 한번 거치고, 그리고는 세계대전도 거치고, 월드워 1, 2 있었잖아. 그런 거 거치면서 또 뭐가 있었어요? 요걸 거치면서 소위 말하는 달러 패권이라는 게 생기고, 그리고는 요 달러 패권이 생기고 난 이후에 그래도 달러가 여전히 금태환 제도 내에 있던 게 그게 어디로 갔어요? 지금 그게 닉슨 쇼크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면서 자본주의의 역사는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 순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대공황부터 세계대전, 달러 패권, 닉슨 쇼크. 그러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닉슨 쇼크가 발생하고 난 뒤에, 그리고는 세계가 기축통화라는 게 만들어졌죠. 이 과정들을 다 거치고 그런 상황에서도 뭐가 터져요? 그런 상황에서도 IT 버블이 터졌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뭐가 터졌어요? 리만 사태가 터졌고요. 그런 게 오면서 지금 현재 미국의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미국의 시스템이. 그리고는 미국의 증시가 과거에도 뭐 올라왔는데 지금처럼 가파르게 우상향한 게 불과 15년밖에 안 됐습니다. 리만 사태 이후에 요때부터 뭐가 등장했나 그러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는 게 아주 활발하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등판을 하면서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리만 사태 전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잘 없었습니다. 요때는 뭐 여기는 뭐 없었어. 그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미국은 맨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뭐 매년 올라가네 어쩌네, 그 15년밖에 안 됐다고. 100년 150년 전까지 역사를 다 끌고 가보고 뭐 주식시장 역사 300년 400년을 다 끌고 가봐도 꼴랑 10년 된 거라고. 꼴랑 10년 된 거 이거. 그런 이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 우리가 계속 이제 우리의 과정은 어디냐 그러면은 지금 이 과정이라고. 이 과정. 우리의 과정은 이 150년 역사를 우리는 지금 IMF 이후로만 놓고 보시면은 얼마예요? 25년 만에 지금 이걸 다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25년 만에. 그러니 6.25를 겪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민주운동이 발생하고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열린 지가 1980년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열린 지 지금 45년밖에 안 됐어.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를 봐도 45년이고 IMF 전에는 그것도 뭐 제대로 돌아가는 것도 없었고 IMF 터지고 난 뒤에부터 딱 놓고 봐도 지금 25년밖에 안 됐어. 이 부작용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작용들이 우리나라가 진짜로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오면서부터 다시 보니, 다른 나라 시스템이랑 비교해 보니 우리나라가 어디 가도 떳떳하게 이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에 왔으니, 그러니 한강의 기적의 부작용이 이제는 해소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가 한국 왜 이래요 그러면은 잠시 미국으로 떠나 계시다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논리성을 띠는 역사와 전통이 생기는 그런 시장이 되면 그때 돌아오시면 되고, 아니면 뭐 사이클 타고 단타만 치고 뭐 그렇게 해야지 뭐. 그러니까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이 있어가지고 이 차이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처럼 못하느냐? 한국이 못나서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서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목소리 신경을 쓰고 있는 거야. 이제서야. 미국도 이미 100년 전에 이걸 겪었어. 미국도 100년 전에. 그리고는 그 1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따라잡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냥 이게 인식이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인식이 바뀌어가는 과정. 아시겠죠? 인식이 바뀌어가는 과정 정도입니다. 고통을 같이 느낄 여유가 없다. 미장만 할게 그런데. 예. 저는 그래서 뭐 국정에서 매력 있는 포인트를 뭐 찾으시던가, 아니면은 미장은 이미 시스템이 거의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국장이냐 미장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제 기준은 5대5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럼에도 이게 국장 못 믿겠다 싶으면은 미장 다 하셔도 상관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 미장 90% 국장 10%다 뭐 이러시는데, 예, 국장은 재밌잖아 그 정도? 자, 아무튼 어느 장이든 돈만 벌면 되지라고 하는데, 본인이 좀 더 미장이냐 국장이냐 선택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도 제가 그 몽골 가가지고 되게 많이 질문받은 게 그거거든요. 미장을 하고 싶다. 근데 미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국장이랑 미장이랑 일단은 뭐 대형주 중심으로 이렇게 뭐 나는 뭐 잘 모르니까 사긴 사는데, 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면 뭘 사야 되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직장인, 노타임, 그리고는 그 시간이 별로 없고, 그리고 내가 이게 주식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이러면은 여기 90%, 예, 미장 90%. 이게 맞아요. 사놓고 내가 언제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뭐 매매를 잘 못한다 그러면은 미장 90% 하는 게 맞아. 근데 그래도 내가 이게 좀 차트도 좀 보고, 차트 좀 볼 줄 알고, 수급 분석 같은 거 이런 걸 좀 내가 어떻게 좀 이렇게 막 공부해가지고 좀 해봤고, 그 다음에는 그 뉴스 읽는 거 되게 좋아하고, 뉴스 읽는 거. 그러면 세상의 변화에 좀 많이 관심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를 이제 50% 이상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항상 그 미국 기업이랑 비교해서 국내 기업을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베이스가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미국은 물려도 냅두면 가요. 엔간하면 가요. 근데 한국은 내려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또 누가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영풍제지 1,300원 왔다. 예. 결국 1,300원 돌아왔다. 제가 옛날 영상에다가 1,300원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기억은 안 나요.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여기 출발 라인을, 요 거래량 터진 출발 라인을 다시 보고는 1,300원까지 밀리겠네 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그죠? 차트 뭐냐 그러는데 이런 거는 그냥 딱 시초가로 돌아갑니다. 여기 시초가로 이렇게 여기 딱 있잖아요. 여기 딱 1,300원 여기 코로나 전후 딱 여기 1,300원 1,500원 요 라인 돌아갔잖아 일로. 근데 이게 그 이런데 잘못 물리면은 이 몇 프로야 이게 마이너스 97%잖아. 다시 올라갈까요? 못 올라가 이거. 어떻게 올라가 이거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타겟 프라이스를 1,300원이라 그랬어. 그랬어. 타겟 프라이스 왔는데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할게요. 네. 적자예요. 이러면은 타겟 프라이스 안 나옵니다. 네. 테이블 프라이스 안 나와요. 이러면은 적자예요. 건들면은 골로 갑니다. 예.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 왜 저걸 사요? 저걸 살 바에는 차라리 포장지를 만드는 미국 기업을 투자한다든지 아니 뭐 감자튀김 만드는 미국 기업을 투자한다든지 그게 낫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장에 어느 정도 이해도가 생기시면은 국장이 좀 더 재밌어요. 확실히 국장은 이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재밌어집니다. 근데 미장은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재미가 없어져요. 미장은. 그래서 이게 그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글로벌 주식 다 하고 이게 막 신흥국 주식 다 하고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건들고 이러는 게 미국 주식 큰 손들도 이게 이렇게 한국 들어와서 매수 매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LS 일렉 익절풍 쏘고 싶었는데 오늘 박살났네 유호. 박살풍. 근데 최근 국장 미장 박살인데 코스피는 121선에 걸렸는데 코스닥, 나스닥 등등은 아직이더라고. 언제가 타이밍일까? 오늘 지금 나스닥 보시면은 오늘은 저 나스닥 반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리고 또 실적 보고 또 뭐 밀리는 거 하겠지. 지금 타이밍이 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타이밍은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타이밍은 8월 초에서 8월 중순까지 FOMC 보고 마소 실적 보고 애플 실적 보고 그 다음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 8월 말로 밀렸다는 얘기도 있던데 엔비디아 실적까지 체크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그 주식 비중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밍이라고 하면 분할 매수 타이밍은 적어도 한 두세 달은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저는 불꽃은 결국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을 해야 시장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고 보시면 지금 엔비디아가 8월 말로 8월 28일저대로 밀렸다 그러니까 아마 8월 내내 시장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차피 뻔하거든. 지금 뭐 저 뭐 마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저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실적 어차피 뻔해요. 이미 우린 다 예상하고 있다고. 오늘 하이닉스처럼 뻔하니까 오늘 하이닉스가 빠진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 구글도 뻔하게 나와서 밀려버린 거고 테슬라는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뭐 밀린 거잖아. 그런 거를 놓고 보시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번 조정 혹은 이번에 내가 미국 주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특히 미국 주식 중에서도 그래도 나스닥 빅테크를 8월 말까지 조금 체크하면서 8월 중순까지 좀 이렇게 텀을 좀 길게 두면서 분할로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근 4일 만에 방송이라 궁금증이 계속 생겨서 질문. 정치 이슈 때마다 테마주 떠던데 국내 선거가 아니라 미 대선에도 국장의 테마주가 나올까? 사진 않겠지만 구경하는 도파민은 터질 것 같아서. 지난번에 바이든 테마주 떴잖아. 바이든이랑 대학 동창을 해주고 그거 어디였지 거기? 사조였나 동원이었나? 거기가 회장님이 바이든이랑 동창도 아니야 동문이라는 이유로 올랐었어. 한성기업 한성기업이 이 맛살 만드는 그 거기거든요. 요렇게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게 그 바이든이랑 회장님이랑 대학 동창이라는 이유로 올라갔었어.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 뭐 어차피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올라갔다가 코로나 이전이랑 주가 뭐 바닥 뭐 개긴 도끼이잖아. 뭐 보시면은 그냥 이런 애들이 그냥 뭐 몇백억 가는 애들이 그냥 쭉 올랐다가 빠졌다가 뭐 그런 걸 반복하는 게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 맨날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뭡니까? 확실하게 실적 나오는 사이클 산업. 바이든이 게맛살 만났다고 해줬으면 더 어마어마했겠네. 그럼 여기 19만원 같지 19,000원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거 19만원 같지. 그 미국 대통령의 맛살이라면서 이게. 아무튼 뭐 그런 부분에서 그게 뭐 대선 테마주 미국 대선 테마도 가끔은 있긴 있는데 그런 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제가 꼭꼭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AI가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AI가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스닥 이렇게 빠져가지고 불안해요 그러는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좀 불안하게 좀 빠져. 야 정신 차려. 이렇게 올라왔어 이렇게. 야 주봉 보자. 야 이렇게 올라왔어 이게 지금. 이 정도 빠진 게 그 대수야 지금 이게? 요만큼 빠진 게 지금 대수야?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가 어디냐. 요게 이제 19,000, 18,000이냐 아니면은 이게 진짜 많이 빠져서요. 16,000까지 내려가냐 이건데, 17,000까지 내려가냐 이건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항상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실적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실적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실적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제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보기 좀 잘라놓고요.